어깨가 아프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아프다거나 또 어깨 속에서 뭔가 뜨끔했던 다음에 아팠다면, 그리고 저녁에 들들 애려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아팠다면 먼저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진골추나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갑자기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를 좀 많이 쓰고 난 후 아프거나 어깨 속에서 뜨끔한 후에 아프다면 어깨 인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깨 인대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단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최소 한 달 이상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낫고 싶다고 무리한 치료나 무리한 약물 복용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잠시 동안은 약간 좋아지는 느낌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더 큰 고통과 더 긴 시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통증이 생겼을 때 스스로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만약 진단에서 특별히 나쁜 결과가 없다면 한의원이든 양방병원이든 스스로 운동치료를 하든 휴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렵지 않게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자가검사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쉽게 호전되지는 못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빨리 낫고 싶어서 무리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기간은 더 길어지고 어깨병 외에도 또 다른 통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잘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가 아플 때 선행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깨를 스스로 검사해 볼 수 있도록 검사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배우는 방법은 가장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시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연 방법입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팔을 이와 같이 엄지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옆에서. 그리고 이 손을 위로 들고 내 한쪽 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려서 서로 억제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손을 이렇게 엄지가 밑으로 가게 해서 눌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은 버텨주는 거고 이렇게 서로 상호 억제를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팔을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목을 잡고 끝까지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도 끝까지 돌려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깨를 혼자 크게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누르고 싶은데 누를 곳이 없다면 책상이나 아니면 이런 봉이 있으면 봉 위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보면 되고, 또 비슷한 방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무언가를 잡고도 몸을 이렇게 비틀 수 있으면 비틀어 보면 됩니다. 아령 같은 걸 쥐고도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에서 단 한 가지라도 똑같은 동작에서 그 한 부분이 똑같은 통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회전근개 중 어떤 근육이 미세 파열이나 아니면 좀 더 강한 파열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를 해야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라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의사분, 카이로 선생님들, 또 기타 그런 쪽에 종사하는 선생님들한테 그동안 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임상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나이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어깨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전근개의 미세나 좀 더 큰 파열로 염증이 있다는 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염증이라고 말한 표현은 지금 우리 몸에서 파열된 부분을 복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해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염증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물질들이 분비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내져서 복구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현상을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약물적 치료, 그런 것 또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통증이 심하다면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는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약물 치료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나 충격으로 인한 어깨인대의 파열은 수술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조금 무리해서 쓴 과정에서 또는 어깨에서 갑자기 뜨끔하는 과정에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면, 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다면 수술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어깨에 휴식을 충분하게 줘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어깨 인대가 스스로 회복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절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고 꾸준하게 스트레칭 같은 거, 어깨 돌리기 같은 거, 또 어깨 주변 근육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케어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빠른 치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깨는 악화 속도가 참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느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미뤄도 치료하는 기간과 노력이 제곱 수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과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요. 곧 예방이 가장 확실한 어깨 건강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방법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니 혹시라도 어깨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확인해보고 회전근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치료 방향을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